바쁘신 중에도 시흥시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흥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을 주제로 박영덕 안전교통부장님께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종종채 시민안전과장님, 최강경 대중교통과장님, 장진 건설현장과장님, 양승필 도로시설과장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브리핑 이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덕입니다. 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입니다. 풍수의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은 이상기후로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흥시는 지난 4월과 5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단계기간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재난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재난대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풍수의 주요 대응입니다. 지난해 시흥시는 호우주의보 7회, 호우경보 2회, 태풍주의보 1회가 발효된 녹록지 않은 기상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94.7%의 주택 침수 피해 감소율을 달성하는 등 재난 대응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 취약지역 안전점검과 예방시설 확충, 예해광고시설 강화 등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침수 취약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수립한 시흥형 침수 취약시설 관리 매뉴얼에 따라 상가, 공장, 지하차도, 도로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풍수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 전역 43개소에 재난 CCTV 46대를 설치했으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상가 77개소, 공장 71개소는 빗물바지 준설 등 시설물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데이터 분석으로 선정한 침수 취약 지역 5개소는 재난 알림, 메시지, 발송 대상 단계를 세분화하고 권역별 예찰 예비 담당자와 비상 근무자를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취약 가구의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집중 호우 시 시민이 선제적으로 우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수판과 모래 주머니, 양수기, 펌프 등 다양한 수방 장비를 전동 현장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상습 침수주택의 하수 역류 방지를 위해 설치한 51개소 역류 방지 밸브와 78개소 역류 방지 펌프는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소규모 공공시설, 급경사지 등도 사전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옥강 IC 지하차도 등 6개소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당산동 및 안현동 침수 취약 구간에 배수 펌프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현유차로와 신천 IC, 마이로, 신현도 등 주요 침수도로는 배수로 준설과 임시 펌프 설치를 통해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현유차로는 양지천으로 우수를 유도해 우수 유입을 취소하고자 수인 후에 배수 시설을 설치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제2경의고속도로 우수를 배제하고자 자동 고정형 펌프 3대를 설치했습니다. 시흥시 전역 소규모 도로도 8월까지 배수로 준설을 지속하며 침수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복구에 더 힘쓰겠습니다. 통장, 자율방재단, 주민자치 등과 함께 대피지원단을 구성하고 침수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과 사전 대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임시 주거시설 46개소를 마련해 침수 피해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풍수의 포함 가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재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치유 대책입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실내의 부저쉼터 358개소, 그늘막 534개소, 그린 통합쉼터 11개소, 물안개 분사장치 2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버스 정류장 157개소에 에어 송풍기 421대를 운영하고 살수차와 양산대해소 상시 운영 등으로 일상 속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3명의 생활지원사, 재가관리사가 전화 방문을 통해 안전을 점검하고 어르신 등 폭염 피해 취약계층에 냉방기기,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야외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는 공사 현장 예찰을 강화하며 폭염 시간대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20억 미만 건설공사장 100여 곳에는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 농업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예방,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이 명단 파악 후 민간 매칭으로 밀접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리 노수기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응급 잠자리 확충과 임시 잠자리 제공 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종사자에게 폭염 대비 수칙을 안내하며 재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비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평가에서 6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재난안전 분야 평가에서 6관왕을 차지하는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시후에 빈틈없는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 있으신 언론인께서 서울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계속 포토월 문제가 뭐 시민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포토월은 계절적 요인에서 겨울에도 큰 문제가 되지만 여름에도 이 풍수해 때는 물이 침수가 되면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포토월 관련은 지금 현재 접수된 거에 대한 좀 보고 해당하고 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좀 대책을 하시는지. 금년도 포토월이 이제 전년 한 770건이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한 1,300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돼가지고 현재가 80%까지 이제 보수 완료를 했거든요. 완료를 했는데 겨울에 이제 그 제설제를 살펴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제 포토월이 좀 많이 발생됐고요. 이 포토월 발생 관련해서는 그 먼저 번 김포에서도 한번 보도가 되어서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역시 저희도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포토를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명조물 관리라고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가 되면 신청하는데 그건 같은 경우도 전년도 한 150건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 한 600건 정도 저희도 좀 접수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포토를 접수할 때는 이제 그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하고 같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그 명조물 관련 보험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건이고요. 그 원인을 보면은 이제 전년도에 그 많은 이제 눈이 내리진 않았지만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그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지자체에서 똑같이 그 제설계를 미리 사전에 미연에 살펴다 보니까 좀 포털이 많이 발생됐고 또한 이제 관내 이 건수가 늘어난 게 보면 이제 관내 도로가 전년도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언론인분들 아시겠지만은 각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관내 이제 도로 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털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름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포토를 보수를 했는데 문제점이 보니까 새벽 시간대나 휴일에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제 금년도에 24시간 보수할 수 있도록 그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관련 예산이 이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도 20억을 좀 확보해서 지금 70억 갖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그러면 네, 추경에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20억 세웠다고요? 네, 추경 20억 확보했고 이제 봐가지고 이제 이해 추경에도 좀 더 확보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억 갖고 다 하시는 거라고? 아니 기존에 이제 본 예산에 지금 한 53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 예산이 이제 비단 포토만 아니라 도로 파손에 따른 재포장이라든가 보수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른 기자로 질문 받겠습니다. 난 질문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시흥시에서 지하철가 꽤 많은데 작년에 지하철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송수통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하철로 안에 배수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이 잘 안 돼. 이 차버리면 잠겨서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시흥 쪽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지 않죠. 한 가지 더 그리고 이건 관계는 없는 크게 연관되는 문제는 아닌데 노량주 수지에 전에 여성 운전자가 빠져서 사망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노량주 수지 사실은 어떤 저수지 경계 부분에 어떤 안전 시설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좀 가끔씩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영민 대표님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관내에 이제 지하차도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있고 시청 앞에서 보시면 지하차도가 있는데 이 지하차도가 이제 관내에서 한 823m에서 제일 연장이 길고요. 이 부분에는 이제 전년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이제 3차 사고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도 이제 부시장님하고 관내 지하차도를 다 한번 현장 점검을 했었고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철 1개소에 이제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려고 개수당 예산 한 5억 정도 투입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은 이제 진입 차단 시설이 이제 설치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하차도 내에 있는 그 펌프장을 이제 직접 가봤는데 그 부분을 지상으로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 지상으로 옮기게 되면 그만한 이제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관련 부처 좀 상관없는 나머지 이제 필요 없다 이제 판단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배구 지하차도 오송 참사사고 이후에 갔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 약간 면적이 있어서 지금 지상으로 올리려고 지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입니다. 위에 이미 설치했고 이제 마무리 중입니다. 이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보면 이제 전년도 오송 참사 이후에 그 전에는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만 그 차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경찰에서도 1대1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저희도 직원 4명 그리고 경찰 공무원하고 같이 함께 저희가 재난 상황에서 연락을 주면은 같이 현장에 나서 좀 차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진입 차단 시설은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이제 지상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상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 천막 같은 현수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갖다 막는 방법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대표님 보시면 저쪽 그 중앙동 운전면허 그 연습장, 시험장 그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먼저 한 2달 전에 이제 무랑 저수지에서 그 남녀 2분이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아마 경찰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제 민감한 상이라 통보는 안 왔는데 펜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무랑 수가 주체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조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 전만 아니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렇게 또 한 명이 이렇게 익사 사고가 한번 났던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저수지가 6개소인데 그렇게 무량저수지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작년인가 또 그 다혈저수지인가 저수지에서 또 낚시하던 분이 한 분이 또 익사 사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안정적으로 철저히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로 질문 받겠습니다. 전년 대비 94.10% 축소되었잖아요. 이해가 안
20세대 정도가 이제 지하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세대는 2번 정도 침수된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강우량이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8월달에 이제 한 달 강우량 480mm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 강우량이 이제 시 전체가 한 1,450mm 정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00mm 정도 있었거든요. 일단 강우량이 그리고 우리가 따지는 거는 전체 강우량보다 시우량을 따지거든요. 한 시간에 얼마만큼 비가 오는지 그 부분인데 또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한 280mm가 왔는데 언론인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 7월 8월은 하루는 폭염특보, 하루는 폭우특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상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에서 그 재작년 침수 같은 이후에 수중 펌프라던가 모래 주머니, 방범창, 이동시 차수판 같은 걸 철저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또 지하 세대에 대해서는 그 4가구당 한가 공무원들을 2인 일지로 지정을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사전에 좀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침수 감지 알람 장치라고 해서 지상에서 한 5cm 정도에 설치해 놓으면은 그 부분까지 이제 물이 차면은 알람이 울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하 세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지하 B 1, 2, 3, 4 있으면 그 알람이 울리면은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그 신천동 대화동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통장부는 이제 기간제로 채용해서 사전 예찰이라던가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철저히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 재작년도 침수 피해 세대가 한 302세대에서 작년에는 16세대, 또 상가 같은 경우도 보면 재작년에 한 72세대에서 작년에는 한 상가가 2세대, 2정도 정도 그렇게 좀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 감소 아닌가? 제가 2022년도에 비해서 덜한 거 같잖아요. 자연 감소보다는 시에서 그만큼 철저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 강우량에 보면은 그 신천동 한신 지하차도 같은 경우 있거든요. 거기 작년에도 침수가 됐는데 거기는 시간당 시우량이 15mm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역시 비가 올 때 보면 저희 지역은 타 지역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바다하고 접목이 있잖아요. 비가 올 때 뭐 시간당 15mm, 시우량 20mm라고 하더라도 만저하고 접했을 때는 그 천에서 원활하게 밀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침수됐던 부분이 있는데 철저히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침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 163명의 생활지원서 재가관리사에서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발표해드린 부분은 저희 그 시민안전과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 폭염 관련해서 관련 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농업정책과 시 전부서를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또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십니까? 예, 어르신들 그 취약계층 그 어르신들 그 폭염에 대한 피해가 좀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폭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폭염 냉방기기 같은 경우는 아마 타 자치단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선제적으로 이제 기상특보 관련 시에 저희가 좀 안내 좀 해주고 있고, 또 동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더위 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고려 그러니까 관내도 농촌 인구가 한 5,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세 이상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별도 문자 발송이라던가 뭐 냉방기기, 특히 또 기상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이 보니까 8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중점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6월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브리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